안녕하세요. 자, 2023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1분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이고요. 09시 0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모닝 텐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텐트 이강인. 이강인은 어떤 평가를 받았었나요? 이강인 선수는 대한민국의 이제 차기 대들보 같은 선수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단히 좋은 활약을 했을 때랑 별개로 클럽 레벨에서 경기를 봤을 때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혹은 스타일 부분에서 조금은 시대를 약간 잘못 태어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워낙에 그 이전 스타일의 넘버 10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사실이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세컨톱 내지는 공미에 있는 선수인데, 요즘 스타일이 워낙에 빠른 트랜지션이나 아니면 압박의 강도라거나 피지컬적으로 강한 도전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부하가 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히나 또 공미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대단히 클래시컬한 선수들 중에서도 압박에 취약하다라거나 속도가 조금 느리다거나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넘어서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저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나 팬들이 했던 얘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A매치 주간 때, 그리고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갑시다. 마요르카 경기를 꾸준히 팔로우 하시는 분들 일단 먼저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요르카 경기 계속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이강인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근데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강인에 대해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 우려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부분이 정말 대폭 빠르게 많이 개선됐다라는 걸 그 존경스러운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단 그냥 봤을 때 이강인 선수 몸통이 좀 달라졌죠. 피지컬적으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A매치 주간 때 봤을 때 보면 상대랑 몸싸움을 했을 때 우루과이 선수랑 빡 부딪혔어. 근데 이강인은 좀 아이고 괜찮다 이런 느낌이면, 우루과이 선수들은 약간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속도는 원래 이 선수가 빨랐던 선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몸이 따라가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 순발력도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 또 전환하는 턴, 이런 게 원래 장점이었던 선수인데 그런 거 말고 수비적인 마인드셋, 이강인 선수를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선수가 수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수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 근데 그 부분도 아예 달라졌죠. 민첩해진 부분도 다르고 피지컬적으로도 뛰어나졌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았던 선수인데 그게 구현이 훨씬 쉬워졌어. 그런데 팀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적인 어떤 부분도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선수는 이제 뭐 흔히 얘기했던 예전 공미 스타일 아니야? 라는 얘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은 공미 스타일의 선수들이 4-3-3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에 잘라 이런 자리에 많이 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측면 지향적인 공격을 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중앙에서는 수비적인 가담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지금 공미라고 불리는 선수들은 약간의 7번, 11번 성향도 있어야 되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잘해야 되는데 8번 성향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6번을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요즘 축구 선수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 저희가 히든풋볼 그게 있었어요. 선수 패널들 있잖아요. 뭐 박희철, 최근에 우리 합류한 박희철, 그 다음에 김승용, 김원일, 황진성, 이슬기, 이분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다 K리그에서 또 족적을 남긴, 그 다음에 또 팬들이 있는 선수들이었잖아. 근데 뭐 그런 선수들이랑 선수 출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축구 선수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있죠. 원하는 바들이 늘어난다. 수비수들에게는 빌드업을 바라고 공격적인 어떤 자세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면서, 미드필더에게서는 올라운더적인 성향을 지니기를 바라고, 공격수들은 이 수비적인 마인드셋이 있어야 되며, 골키퍼들은 그냥 손으로만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방 빌드업까지 관여를 해야 되니까, 정말 이런 선수, 그러니까 모든 축구 선수들이 다양한 어떤 그 툴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건 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조금 한쪽의 스페셜리스트 아니야? 라는 평가를 이전에는 받았었는데 그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 마요르카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이미 많이 체감을 하고 계셨겠지만 힘든 마요르카 경기를 나는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 콜롬비아 우루과이전으로 이어지는 A매치 주간 때 이 강의를 보고 나서는 이거 스텝업 됐다, 레벨업 됐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콜롬비아전에서는 60분 이제 교체 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루과이전에서는 풀타임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과연 A대표팀 레벨에서 풀타임 소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활약도를 보여줄 것인가. 그런데 우루과이전 풀타임 소화했을 때가 더 좋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A매치 그 평가 상대로만 따지면 콜롬비아보다는 우루과이가 좀 더 좋았던 게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물론 콜롬비아도 열심히 했어. 근데 콜롬비아가 아쉬웠던 거는 일단 전반에 좀 늦게 왔던 거. 그럼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그냥 지나간 거니까.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열심히 해주는 건 좋은데 손을 너무 과하게 쓰니까 경기가 계속 끊기더라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난다는 느낌이었는데 우루과이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때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이강인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다. 드리블이 됐어요. 드리블 이 선수 곧잘합니다. 패스 더 말할 거 없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번뜩임, 창의성까지 모두 다 보여줬다. 클린스만 감독도 얘기를 했죠. 우루과이 상대로 훌륭한 경기력 보여줬다. 그 다음에 상대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강인을 막으려면 파울을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여.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피파울 무지하게 당했어. 제가 경기 보면서 피파울 많이 당했던 선수, 요즘 생각나는 선수는 잭 그릴리시나 제임스 메디슨 보면 맨날 뒹굴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상대가 막기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게 드리블이 됐든 패스가 됐든 돌파가 됐든 간에 뭔가 이 선수를 막기가 불편하니까 파울로 끊는 거야. 이강인 선수가 그런 걸 보여줬다는 거죠. 네이마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우루과이전을 치른 다음에 바로 다음날 오전에 출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끔 커뮤니티든 기사화 되는 거 보면 대표팀에서 중추적으로 활약하는 선수들 중에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해버지 아니면 예를 들어 기성용 이런 선수들 상태 어떤지 아시죠? 이 오랫동안 비행을 하면서 경기들을 꽉 채워서 출전하는 선수들의 몸 상태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릎이고 이게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좌석에 탄다 하더라도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편안하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장시간 비행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손흥민의 몸이 대단한 거지. 진짜 회복하기도 쉽지 않고 선수들에게 아주 피지컬적으로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도 이런 식으로 좀 빡빡하게 경기 일정이나 출국 일정 이런 게 있다 보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레 감독 얘기를 보면 30일 소속팀에 다 복귀를 했다. 그 다음에 마요르카 공식 인스타를 보면 이강인 선수 훈련 바로 한 것 같아. 사진이 바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A매치 2경기 소화했습니다. 물론 한 경기는 풀타임이고 한 경기는 교체 출장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간 비행, 그 다음에 팀 훈련.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경기 출장을 한다 그러면 하루 뒤에 경기 출장. 이것이 쉽지 않죠. 내일 새벽에 마요르카가 10일인데 마요르카 대 오사수나 경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여담입니다. 오사수나. 축구 커뮤니티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커뮤니티가 사커라인이죠. 싸줄. 오사수나. 뭐 기억하시죠? 썬파이어. 썬파이어 별명 썬파수나였는데. 레전드들 있잖아. 조봉래, 셰프키 쿠키. 조봉래였나?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거 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저랑 비슷한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 곧 40줄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건 그냥 잡담이었고. 오사수나를 상대로 하는데 두 팀 다 흐름이 썩 좋진 않습니다. 마요르카는 최근 5경기 리그 1승 1무 3패예요. 원래는 마요르카가 그냥 퐁당이었는데 고개 깨진 다음에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사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그냥 쏘쏘다. 순위도 중위권 언저리에 있는데 대신 오사수나는 최근 3경기 무득점. 마요르카 기준으로 최근 5경기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1승 2무 2패니까 오사수나가 아주 근소하게 우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르카나 스페인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결국엔 이강인 무리키야. 마요르카 공격은 결국엔 무리키와 이강인이다. 근데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다고 아기레 감독이나 팀의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요맘때쯤 됐을 때 중위권에 있는 팀, 즉 지금처럼 하면 강등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렇다고 위에 올라가면 유럽 대항전이 보이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런 팀들이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는 감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을 벤치 스타트 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기레 감독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까지 가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요르카 대 오사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넘어가는 새벽 4시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시간에 있는데 마요르카 경기인데 오사수나전인데 이강인 선수가 예를 들어 벤치야. 근데 그걸 라이브로 켜는 게 맞는 것인가? 골 때리죠. 이강인 선수는 지금 마요르카 내에서는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는 몸값이 가장 높습니다. 몸값이 가장 높아요. 1,500만 유로. 뭐 몸값이든 스탯이든 팀의 비중으로 봤을 땐 이강인 앤 무리키가 가장 팀에서 중요한 핵심 라인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마요르카가 순위는 중위권인데 강등권이랑 아주 떨어졌냐? 그거는 아닙니다. 18위, 19위랑 승점은 6점밖에 안 나니까 2경기 차잖아요. 이러면 지금같이 퐁당퐁당이 안 되고 조금 패배가 누적이 된다. 그럼 또 훅 바뀌는 경우도 있고 18위가 발렌시아고 19위가 알메리아인데 승점차가 얼마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강인과 무리키가 없으면 공격이 안 돌아가는 마요르카와 아기레 감독 입장에서 승점을 딸 수 있는 혹은 비슷한 순위권에 있는 팀들에게는 승점을 반드시 1점 이상은 따와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강인에게 휴식을 좀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좀 물음표다. 그렇습니다. 요 정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텐트는 이강인 선수 얘기였고요. 이강인 선수는 저는 이번에 약간 좀 놀랐어요. 그냥 이게 아주 제 개인적인 감상인데 여러분 그거 기억해요? 옛날에 집으로 유승호 나는 그 유승호 씨를 봤을 때 어느 타이밍까지는 항상 와 진짜 잘생겼다. 근데 약간 아직도 아역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그게 좀 예전이에요. 그것도 좀 되게 잘생기고 키 크고 정말 멋진데 왜 아역 같을까? 그거는 내 머릿속에 아역의 어떤 그 잔상이 짙게 남아있기 때문이었겠죠? 유승호 배우. 근데 이강인 선수도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거 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되게 성인 같은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잘하고 막 이럴 때도 소년 같다. 소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 이번 그 A매치 주간 때 이강인의 어떤 피지컬적인 발전 그다음에 어떤 표정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제 완전 성인 대표팀 레벨에서 확실하게 본인이 활약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이게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느낌상 이거 완전 됐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당연히 성인이었지. 근데 요번에 그게 많이 느껴진 것 같아.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런 느낌으로 아마 경험치가 누적이 되고 때에 따라서 뭐 우리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탄력받으면서 빡 또 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린 나이 때부터 워낙에 주목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쭉 우상향을 그리다가 뭔가 제 느낌에는 약간 이제 왜 모든 사람이 계속 우상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뭐 정체 내지는 유지하는 타이밍이었다가 이번 시즌 마요르카 그다음에 대표팀 레벨에서 하는 모습이 보니까 또 올라간다. 이런 느낌? 요 타이밍에 살짝만 누가 아주 좋은 지도자나 팀 동료들이 탁 건드려주면 흔히 얘기하는 포텐 팍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이 타이밍을 이강인 선수가 잡을 수 있다면 뭐 워낙에 가진 재능이 출중한 선수이니 손흥민 선수도 어느 타이밍까지 그럴 때 있었어요. 좀 소년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게 와 이거 이제 완전 다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이 이강인 선수에게도 왠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